제가 볼 때 대선 후보들이 내년에 이제 어떤 후보가 공약을 딱 받아들였다가 당선이 되면 고도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가면서 저희 시니어들이 사실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노인의 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님을 모시고 노인복지제도와 정책 등에 대해서 대담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황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 소장님은 대학에서 오랫동안 복지 관련 연구 강의하시고 또 지금은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복지연구소장으로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제가 이 대한노인회에서 나오셨으니까 이제 노인이 몇 살부터 노인이고 그 근거가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령화 사회라고 했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은 2025년쯤 되면 고령 사회가 됩니다. 아, 예. 우리가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 노인복지법에는 노인 연령이 나와 있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은 고궁, 박물관, 지하철 등을 공짜로 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65세를 노인으로 유추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고령화라는 개념도 또 있잖아요. 우리가 노인이라고 보통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라 그러는데 또 어떤 데는 또 고령자 또 다른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고령자라고 하는 것은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라는 노동부에서 만든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고령자를 55세로 보고 있습니다. 55세요? 네. 아, 이거 조금 헷갈리네, 그럼. 55세부터 64세까지가 고령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뭐 고령자 말고도 다른 뭐 준고령자 뭐 이런 거 얼핏 들은 준고령자는 50세부터입니다. 준고령자들은 우리 아들들이 준고령자에 들어가려고 그래 지금. 그렇습니다. 이야. 이 노인 개념이 외국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와 같은 선진 국가들은 65세를 노인 연령으로 보고 있고 동남아시아는 대개 중국을 포함해서 60세로 보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노인 연령을 55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낮은 나라들이 노인 인구도 아마 더 빠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노인복지 관련 기관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겠네요. 노인복지 관련 기관은 노인복지관이 전국적으로 391개가 있고 노인 취업을 담당하는 시니어 클럽은 18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는 중앙회가 있고 전국의 광역시도연합회가 16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노인지회가 245개가 있고 그 밑에 경로당이 6만 8천 개가 있습니다. 6만 8천 개요? 아, 되게 많네. 네. 예. 그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경로당에 들어간 사람? 그 대한노인회는 경로당에 가입한 사람을 회원으로 보는데 지금 3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등록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경로당이나 지회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게 지금 6만 8천 개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지원 같은 것도 좀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대개 지자체에서 30만 원 내지 40만 원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울에서 동대문 지회 같은 경우는 80만 원, 90만 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뭐 하루에 한 2만 원 밖에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턱도 없이. 그걸 가지고 점심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모아서 관광을 한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전에 보니까 그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 분여해서
그 경로당 이런데 여러 가지 그 지원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노인들이 그런 보조만 받는 것도 있지만은 노인들 개인이 경로당에 다니는 노인이 2,000원 정도 회비를 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니까 네. 아파트 분여회나 아니면 뭐 지역의 유지들이 조금씩 돈을 그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우리 이제 노인이 점점 늘어날 거고 이제 우리나라 비교적 노인 복지 정책을 지금 잘해가고 있는데 혹시 시니어들이 잘 모르는 복지 정책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다 노인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네. 소득 보장에 있어서는 전국의 노인들 가운데 70% 해당되는 노인들한테 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을 30만 원 정도 주는데 네. 이것도 소득에 연계해서 그것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노인들한테 그 기초노령연금 말고 버스비를 그 뭐 주는 그 또 지자체도 있고 노인들한테는 또 지하철이 또 공짜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제가 보니까 지방에 따라서 조금 더 주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어떤 농촌 지역은 뭐 택시를 부르면은 그냥 1,000원만 내면은 100원. 그 지역, 100원. 아, 100원. 예. 뭐 그런 지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하철을 대도시에 있는 노인들만 혜택을 본다고 해서 지방이나 농촌에 있는 노인들이 조금 그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그 지역의 75세 이상 노인들은 공짜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그랬고 다른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서 대개 지역에 사는 노인들 버스비는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그 보장도 있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그 소득 보장 측면에서 뭐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게 좀 네. 많지 않아요? 지금 노인들한테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예산을 1조 5천억을 들여서 84만 5천 명한테 노인 일자리를 공공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기여형이라고 해서 한 45만 원 정도 되는 일자리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시장형이라고 해서 기업체와 연결해서 노인 일자리를 하는 경우는 150만 원 내외로 또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다양하게 알아보려면 어디 가서 알아보면 좋죠? 이거는 공공형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주고 또 사회기여형이나 또 시장형 같은 것은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측에서 알선해주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게 소득 보장을 말씀하시는데 역시 노인에 되면은 의료 그 보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노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적용되는 그 여러 가지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노인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5%라고 85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 16.5%가 전체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돈은 43%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치아 치료하는데 임플란트는 2개까지 무료고 틀니는 30%를 그 경감해 줍니다. 네. 또 이래 보면 주변에서 진료비라든가 약값도 좀 노인에 대해서는 조금 깎아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병의원, 동네 의원 같은 데에서 15,000원 미만의 진료비가 나오면 1,500원을 받고 또 약국도 10,000원 이하의 약 처방이 나오면 1,000원을 받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보니까 점심도 싸게 잘 주더라고요. 네, 노인복지관에서는 지자체가 보조해줘서 그 3,500원 정도면 점심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는 사람은 알지만 제가 언제 기차를 타보니까 주중에 기차 요금도 또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차 무슨 저게 영화관 이런 데도 할인 제도가 있던데. 그 노인이 여행을 하는 경우에 기차는 KTX를 포함해서 모든 기차가 30%, 주중에만 되고 주말은 또 안 됩니다. 또 선박, 비행기도
20%씩 그 할인해 줍니다. 아, 그렇구나. 영화관도 해주더라고요. 영화관도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면은 50% 할인해 줍니다. 저는 그거 아주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이 고도달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건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65세 이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시니어들을 위한 정책, 이런 정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을 구분하자면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못한 노인으로 구분하고 또 다시 빈곤한 노인과 중산층 노인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하면서 빈곤한 노인, 돈이 없는 노인한테는 노인 취업이나 또 일자리 정책을 국가가 해줘야 되고 건강하면서 중산층 정도로 잘 사는 복받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여가 활용이나 노인 자원봉사 같은 정책을 국가가 해주는 것이 좋고 건강하지 못하면서 돈이 없는 노인, 빈곤한 노인한테는 국가가 그야말로 먹여 살려야 되고 그렇죠. 건강하지 못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돈이 있는 노인한테는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모셔서 의사의 간호사의 케어를 받으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듣기로 소장님께서는 노인복지 공약 개발단장을 맡고 계신다고요? 대한노인회에서 그 개발단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단장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한테 노인복지 공약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대개 내용을 보면은 현재 박근혜 후보가 출마했을 때 100% 해당되는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에 30%는 좀 양해해 주세요. 70%만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지금은 한 사람 앞에 30만 원 정도 네. 주는 그 기초 노령연금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고치려고 그러십니까? 그거를 저는 그 기본소득처럼 전 노인한테 위에 상위 30% 해당되는 노인들도 일정하게 금액을 30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금액을 주는 것으로 제안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예산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은 한 3조 정도의 그 매니페스토를 해보니까 네. 그렇게 더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검토하시는 거는 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실제로 공론에 붙이면은 좀 논쟁거리는 되겠네요. 그 부자들까지 다 줘야 되느냐. 논쟁거리는 되지만은 예. 지금 세상은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또 다른 데서 세금으로 그걸 공제해 주면은 거의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또 하나는 노인들에게 운동을 시키면은 조금 그 혜택을 주는 호주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네. 노인들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면은 할 때마다 빵 하나에 커피 한 잔을 줍니다. 일주일에 나흘 정도 운동을 하면은 주급으로 호주 달러 30불을 줍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조금 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12만 원 정도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하면은 노인이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은 그 치료 건강 비용을 정부가 되기 때문에 운동시키는 비용이 더 싸게 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해가 되는데 네. 제가 볼 때 대선 후보들이 내년에 이제 어떤 후보가 이 공약을 딱 받아들였다고 당선이 되면 노인 체육시설 무지하게 늘어나겠는데요? 체육시설도 늘어나고 그걸 관리하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예. 취업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노인 그 의료비를 줄인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또 일리는 있는 것 같으네요. 노인 의료비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은 건강한 노인을 국가가 정책으로 그걸 관여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은퇴한 노인들이 집안채하고 뭐 돈도 없는데 뭐 세금이다, 종부세다, 뭐다 막 하니까 내용 뭐 잘 모르지만 막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인데 젊었을 때 집을 사서 매년 꼬박꼬박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소득이 딱 끊어졌는데 과거에 냈던 세금처럼 계속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노인들한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다시 말하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도입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뭐 서울, 강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보면 집값이 올라서 몇십 년 동안 사는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는데 자산 가치는 올랐지 모르지만 소득은 늘어난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재산세 많이 매기니까 지금 말씀처럼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름대로 그 정부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노인의 주택을 팔 수도 없고 팔면 양도세가 나오고 또 그냥 가지고 있자니 돈이 없고 세금은 꼬박꼬박 부과되고 그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제 내년에 2022년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각 후보들이 열심히 이제 공약을 내걸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 대한노인회가 노인을 대표하는 가장 큰 단체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을 모셔다가 노인복지 공약에 대한 다짐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는데 그분들의 소신 있는 철학과 정책에 대한 추진을 제가 점검할 겁니다. 아유,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예. 내년 대선 후보들이 이제 내년 1월, 2월에 막 이제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상당 부분이 우리 소장님 그 팀에서 나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노인 인구가 많고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노인에 관한 공약이 아마 실현을 잘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대한노인의 그 노인복지연구소장 황진수 소장님께서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저희들이 또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